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좀 많아서, 순서를 정하다가, 요거를 두 번째 거로 정했습니다. 거래 없이 오른 집값. 네. 이종우 센터장, 증권맨이거든요. 저도 증권맨 출신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찌찌뽕. 네. 예,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없이 오른 집값 얼마나 떨어질까? 그리고 이종우 센터장의 이거 옛날 사진 같아. 예. 저도 증권맨일 때, 그때, 그냥, 지금은 어떤 일 하시나? 하여튼 현역일 때는 센터장이셨거든요. 아마 IBK인가? 아마 센터장이 갖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또 냉정해요. 그리고 시류에 화합하지 않는 아주, 뭐랄까, 올곧은 사람? 네. 하여튼 대쪽 같은 분이어가지고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분석도 많이 보고 요즘에도 유튜브에 나오시는 거 보면은 자주 들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보세요. 얼마나 떨어질까예요. 떨어질까 말까가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질까. 근데 거래 없이 올랐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거래 없이 오른 집값은요. 거래 없이 뭐 한 번 거래할 때 5천만 원 1억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가 상당히 긴데 제가 방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마킹을 좀 해왔어요. 네, 여기 이종우의 흐름 읽기 이거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 이 밑에 제일 밑에 보면요. 웃기는 게 제일 마지막에 주식 칼럼니스트예요. 주식 칼럼니스트. 제일 밑에 소개가. 근데 부동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어차피 다 시계열 데이터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보는 눈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저랑도 비슷해요. 제목 거래 없이 오른 집값 얼마나 떨어질까. 이종우의 흐름 읽기. 위코노미네요. 위코노미. 네. 위크엔드 한번 주말에 한 번씩 쓰시나? 예, 보세요. 집은 가장 큰 자산이다. 맞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 집과 관련된 매매가가 됐든 전세가가 됐든 전세도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소폭의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왜냐면 이게 전 재산인데 특히 레버리지가 많은 사람들은 좀이나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리고 집값이 오랜 기간 상승하면서 중간 상황이 생략되고 마지막 숫자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야, 이거 예술적 표현이네. 마지막 숫자만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억이 10억이 됐든 8억이 10억이 됐든 지금 10억이야. 지금 마지막에 가격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 오르면 한 7억이나 6억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 거에 대한 일정한 되돌림. 근데 현재 마지막 가격만 중요한 거니까 뭐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1억이 10억이 됐든 8억이 10억이 됐건 똑같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숫자만 기억에 남아있는 최신 효과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런 인식과 달리 지난 30년 동안 집값은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30% 넘게 떨어진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도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우, 저랑 똑같아. 찌찌뽕! 이종호 찌찌뽕, 엘리엇 찌찌뽕. 집값 하락이 클 걸로 예상되는 건 상승이 거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어우, 이분 폭락론자네. 퇴출돼야 될 사람. 폭락론자는 다 퇴출되라. 그래서 많지 않은 거래로 가격이 올랐다는 건 작은 거래로도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반가운 분 만나니까 말이 거침없이 나오다 보니까 네. 최근 거래가 뭐 많이 줄었다는 얘기 나오네. 그래프 나오네요. 제 차트로 볼게요. 자, 9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다. 노태우 상투 때죠. 4월달이에요. 4월달 상투가 4월달. 근데 1년 4개월 사이, 1년 반 사이에 실거래 가격으로 40% 넘게 떨어졌대요. 18.8% 하락했는데 1년 4개월 사이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실거래가는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걸 자꾸 무시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왜냐면 1년 4개월 사이에 18.8% 하락했을 때 그 사이에 물가가 높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그만큼 물가를 더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이자도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도 높죠. 최근처럼 옛날에 물가가 막 10%씩 했잖아요. 10%, 15%씩. 근데 지금은 물가가 맨날 1% 안팎에다가 최근에서야 2% 넘었죠. 그러니까 금리도 맨날 2%, 3%잖아요. 옛날에 금리가 13%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에 집값이 하락할 때 금리 오른 것까지 생각하고 또 이런 대체 자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물가를 반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할 땐 전부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해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100만 원씩 주고 돈 벌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100만 원 벌어 왔어. 그래서 너 비용 얼마 썼니? 그랬더니 30만 원 30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100만 원에 팔아가지고 100만 원 벌어 왔대요. 근데 둘째는 90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100만 원에 그러니까 왕복 차비당 다 계산해 보니까 90만 원이 비용이 들고 100만 원에 팔아 왔대.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그쵸? 그게 비용 개념이에요. 물가 금리가 비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차감한 거라고. 그리고 또 2007년도 이제 버블 세븐 지역 있잖아요. 강남 분당. 이때는요 40개월간 3년 몇 개월 동안 9.2% 실거래가가 30% 넘게 빠졌대요.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공렉슬도 40% 넘게 빠지고, 물론 이제 40개월이 아니라 이제 저는 6년을 얘기한 거죠. 이 얘기가 제 차트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증권 매니면서 센터장 출신이면서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차트를 좀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그게 조금 아깝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도달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다. 뭐냐? 매수와 매도의 차이가 커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91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수자 잠김도 있지만 매도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1년 전에 파는 것보다 6개월 전에 파는 것보다 지금 파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근데 6개월 있다가 파는 게 나을까? 1년 있다 파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안 낮춰. 왜?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에 한 몇 달 오를 걸 감안해서 더 높게 내놓는다고. 내릴 생각을 안 해.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반까지 계속된대요. 이게 91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야금야금 오르면서 거래는 안 되는 거. 그 후에 방향이 결정되는데 하락으로 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이 사람은 경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차트가 있고 저도 31년 평생 이걸 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90년에 태어나야지 딱 지금 31살인 거 맞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90년생이에요. 딱 이때야, 이때 노태우 상투 때 91년 이때. 그리고 딱 이분 딱 예술적 표현을 하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 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팔려는 사람은 100개도 넘는 이유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그다음에 큰딸 시집 보내야 돼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대출 갚아야 돼서, 별내의 이유가 많은데 집을 사려는 사람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100개도 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배신자가 나온다니까. 담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격이 바닥 근처에서는요 담합도 필요 없어. 배신자도 없어. 배신할 것도 없지. 근데 많이 오르잖아요. 야, 우리 팔지 말고 더 올릴 때까지 기다리자. 으쌰 우린 이길 수 있어. 이러는데 꼭 한두 명이 배신 나와. 여러분들 금융위기도 1, 2%의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는 것처럼 부동산, 주식 작전도 실패가 마지막 꼭지에서 꼭 한두 놈이 배신을 때려요. 지만 몰래 탁 팔고 나가. 근데 그게 트리거가 돼갖고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그 주식이 작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그 상승론자들 얘기는 공급 부족이래. 첫째도 맨날 공급 부족이래. 작년에도 공급 부족, 올해도 공급 부족, 내년도 공급 부족이래. 근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죠.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에는 공급 대란이라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만 잔뜩 나와.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가격을 낮춰. 경쟁적으로. 먼저 팔아야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도는 지능순. 이런 농담이 나중에 나올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 침몰하는 배에서는요. 먼저 내리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주식 칼럼니스트네요. 맛 칼럼니스트. 엘리엇은 맛 칼럼니스트인데 이종호 센터장은 주식 칼럼니스트네요. 네, 맛깔나게 글 잘 쓰셨네요. 박수 보냅니다. 자, 보세요. 고점에서는요, 거래가 안 된다며요. 6개월에서 1년. 그게 딱 이거야, 이거. 91년 4월달. 지금 이종호 센터장도 91년에 얘기했잖아요. 14개월 동안 40% 빠졌다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돼. 거래도 뜸해. 이 신문은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자, 볼게요. 이종호 센터장이 얘기했던 거. 자, 여기가 91년도 4월달이에요. 상투일 때. 일본이랑 우리랑 똑같이 상투 쳤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버블 세븐 상투 칠 때예요. 그리고 이종호 센터장은 실거래 가격으로 하고 서울 아파트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 빨간 거예요. 요 파란 거는 전국 주택이에요. 빌라 연립 다 포함한 거.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 일본. 잃어버린 20년. 그 다음에 10년을 옆으로 겪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잃어버린 한 30년, 40년이야, 이거. 얘네 아직도 70년대 가격인 거 아세요? 이 가격? 아직도 70년대 가격이에요, 이거. 일본. 지수로는.
물론 중간중간에 새로 지어가지고 오른 아파트도 많이 있죠. 동경이나 이런 데는. 근데 지수로 하다 보면은 이게 거의 70년대 가격이에요. 보세요. 1년 4개월 동안에 30% 폭락했다. 40% 폭락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요, 이거 1년 반만 빠진 게 아니에요. IMF 때까지 빠졌다니까. 중간에 반등하고. 근데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요.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는요. 87년 저점을 깼어요. 보세요. 맞죠? 87년 저점 깼어요. 지금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자, 여기가 14년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예요. 지금 가격이에요. KB 기준이에요. 실거래가 기준. 근데 우리 그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907페이지짜리 1년 연구해가지고 30명이 1년 연구해가지고 리포트 냈죠. 2015년 저점을 못 지킬 것 같다고. 여기를 못 지킨다니까. 요거를 빠지면. 왜?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 저점을 깨야지 답이 나온다니까. 저는 2015년이 아니라 2014년, 13년도 깨고서 내려가가지고 2000년 초반 가격으로,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20년 전 가격으로. 이 98년도 저점이요. 이게 70년대 가격이에요. 20년 전 가격, 25년 전 가격, 25년 전 가격. 이거 IMF 때 가격이 실질지수로. 왜냐면 명목으로 해야지. 야, 여러분들 가격 떨어지는 이 기간 동안, 이 8년 동안 여러분들 이자 안 내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그 당시에 13%, 15%였어요. 20%, 사채 같은 경우는 30%까지 갔다고. 대우채 같은 경우는 회사채도 30%가 넘었잖아요. 기억나요? 그걸 감안해야지. 왜 그 물가 오른 거는 감안 안 하고 이자 오른 거 감안 안 하고 내 아파트 조금밖에 안 빠졌어. 자꾸 그렇게 우겨. 왜? 자, 이 차트가 이종우 센터장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최근에 거래가 주는 거, 전세, 매매 다 줄고 있어. 특히 매매 지금 2주가 됐는데 106건 신고됐어. 106건. 야, 이건 여기 옆 단지가 갖고 옛날에는 일주일 사이에도 100개가 됐다. 한 개 단지에서. 근데 지금 이거야. 이건 이종우 선생님 얘기한 게 뭐냐면요. 가격이 오르면은 매수자는 안 사는데 매도자는 계속 가격 올려. 그러니까 매매 호가 갭이 벌어지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게 벌어지다가 폭락한대잖아요. 대부분이 그랬대요. 이분의 경험. 이분은 나이가 저보다 한 몇 살 많을까? 그럼 이분 한 33살, 35살이라고 칩시다. 이분이 35이니까 한 10, 남의 나이 갖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민증 까, 진짜. 이거 거래 주는 거, 이거 시뮬레이션 매일 아침마다 제가 실거래가 방송하니까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매일 아침에 제가 실거래가로 이런 거 방송하거든요. 재밌죠? 그리고 아침에 특별히 제가 개그 코너도 해요. 끝날 5분 전부터는 성대묘사, 얼마면데 있잖아. 이런 거 다 하니까 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거래 주는 거 받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전세 수급지수 폭락, 그 다음에 매매 수급지수 폭락, 매매 거래 동향 폭락. 전부 안 좋은데 지금 약간 오르는데 거래가 없이 호가만 한두 건의 신고가 이런 걸로, 특히 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10억씩 올려. 반포주공. 근데 노도강 이런 데는 막 3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떨어져. 다른 데들 하락 정보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이종우 센터장이 얘기했던 게, 지금 거래 주는 거 보이죠? 거래 주는 거 지금이에요. 근데 90년에도 거래 줄었어요. 상승률도 줄었어요. 우리도 지금도 상승률을 줄어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다고요. 급락 14개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14개월은요, 아마 요걸 얘기할까요? 요거. 여기서 딱 보면 진짜 14개월 정도 되지 않았어요? 요 정도? 요 정도? 1년 좀 넘었네. 그쵸? 이렇게. 여기가 5월달이고 6월달이니까 13개월이네. 13개월. 그쵸?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상승 기울기랑 이 하락 기울기를 보세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종우 센터장이 거래 없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18개월 동안 오르는데 야금야금 이런 기울기랑은 다르잖아요. 과거에 상승한 게 아니고 야금야금이야. 그러니까 신고가니까는 화려하긴 한데 찔끔찔끔이야. 1% 안팎이야. 전에 막 4%씩 5%씩 오른 때랑 차원이 달라. 거래가 없이 올라. 그리고 거래도요. 보세요. 여기 거래가요. 15,000건 되다가 10,000건 되다가 5,000건 되다가 지금은 3,000건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오른 거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상승률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보세요. 4.4% 오르다가 그전에는요 7% 오르고, 작년 2018년에는 5.3% 올랐어. 5.3%, 4.9%, 3.9%, 4.4%, 2.2%, 1.6%, 1%라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종우 센터장이 얼마나 떨어질까. 무슨 떨어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35년 동안의 상승 파동이 끝나고 91년도에 빠진 거는 1파의 끝이었어요.
그다음에 버블 세븐은 3파의 끝이었어요. 지금은 5파는요 조정이 35년 동안에 대한 조정이 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종호 센터장님이 그렇게 누누하게 잘생겼다 진짜 이분은. 아 저도 이 정도만 생겼으면은 얼굴 까는데 저는 별이 5개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신비주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방송 그래 재밌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구독 안 누르고 못 빼길 걸 좋아요 안 누르고 못 빼길 걸 뭐 슈퍼챗 저는 실황 방송 안 하니까 슈퍼챗을 받을 수가 없어. 어쨌든 그래도 저한테 덕담 많이 해줄 걸 댓글로 안 하고는 못 빼길 걸. 뒤통수가 예쁜 남자 여기 뒤통수 목덜미도 있고. 구독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다 저는 조사 들어갑니다. 음악도 신나는 거 들으잖아요. 이렇게 재즈 그룹 재즈의 뷰티풀 라우라는 신나는 음악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